그런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김남국 의원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일부를 반박했습니다.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거에 대해서 불과 몇천 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걸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좀 억울한 심정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도된 뉴스 중에서는 0.09개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본인이 몇천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더 큰 금액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한동훈 청문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1,000만 원 금액도 있기도 해요. 2, 3년 사이에 한 10억을 번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2, 3년 사이 1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부업으로 자기 직업이 아니고 개인 김남국은 나는 불법이 없었다. 돈 버는 게 뭐가 죄냐. 이러고 그냥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 김남국, 정치인 김남국은 그게 안 됩니다. 국민들이 왜 예산권을 주고 왜 입법권을 왜 줍니까? 해명도 아주 일부만 하고 있거든요. 어제처럼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불과 상임위 때 거래한 건 반성하면서도 불과 몇천 원이다라고 했던 김남국 의원인데 이게 지금 사실상 김남국 의원의 계좌가 공개가 된 셈이니 여기 몇천 원뿐만 아니라 몇천만 원도 거래했다. 그럼 이거 거짓 해명이네요.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제 문제가 꼬이죠. 사실은 첫 번째 입장문이라고 하는 걸 내놨을 때 그때가 5월 8일입니다. 그때도 그 입장문에서 이 가상화폐의 초기 투자금으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초기 투자금이라는 해명이 과연 뭔지 그것도 불분명했지만 그 9억 4천만 원이라는 그 판 돈 이것이 사실은 그 이듬해의 재산 공개에 그대로 예금 계좌에 남아 있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가지고 가상화폐를 투자했다면 가상화폐 자기 보유한 거는 재산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9억 4천만 원이 줄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뭘로 가상화폐를 산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을 오히려 키웠던 측면이 있는데 어제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도 지금 똑같은 장면입니다. 저는 단순한 실언이라고 보지 않는 게 0.99개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개수도 있어요. 개수 0.99개. 그래서 몇천 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가상화폐 거래는 다 기록에 남거든요. 맞아요. 그 남는 기록에 보면은 1,000만 원에서 심지어는 4천만 원까지 거래하는 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김남국 의원이 왜 이렇게 계속 몇 시간 만에 들통날 일을 얘기를 하는가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이제 그 물음표로 남게 되죠. 왜 그랬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쉽게 들통날 일을 일단 제가 해명하고 보건 본다고 데는 보세요? 김남국 의원은 이제 본인이 굉장히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전문가라도 자기의 기록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자만감 같은 게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김남국 의원 능가하는 전문가들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코인 전문가들 무슨 사관학교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갑을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섣불리 저렇게 자기의 그 어떤 코인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아마 몇 시간 내지는 며칠만 지나면 곧바로 들통이 난다. 이걸 본인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사실상 코인 전문가들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계좌를 특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된 것과 다름없는데 몇 시간 뒤에 다 알려질 일을 왜 몇천 원밖에 상임위에서 때 거래했다고 해명을 했을까요? 또 하나. 이것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분명히 김남국 의원 어제 이 거래 내역 쪼개져 있어서 혹은 의원실에서 막 취합하는데 시간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인이 본인 거를 거래소에 통계 요청을 했지만 시스템상 불가능한 답변을 받았다.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난 셈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표현 좀 싫어하는데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코인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이거 이제 위변조를 할 수 없게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 거 그 자체가 이게 추적이 언제든지 가능해가지고 역산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위변조되지 않고 안전합니다. 이런 기술이에요.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시스템상 통계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 뭐 정보를 알 수 없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본인이 원하면은 거래소에서 언제든 제공하고 위임장 써가지고 다른 사람 보내도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건 자료 안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이제 정치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 뭐 당에 대한 도리 이건 다 버리고 그냥 법적으로 어떻게 좀 축소해가지고 해결해 볼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사실 좀 안타까운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게 코인에 대한 규제가 빡빡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은 증권성으로 주식과 대등하게 볼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정치자금법은 또 코인이 직접 규정돼 있지 않으니까 물건으로 볼 수 있냐 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거래를 최대한 내가 직접 이제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도 제출 안 한 게 검찰에도 마찬가지 태도일 것이고 아하. 외국 거래소 통했거나 다른 계좌 지갑을 통했을 경우에는 추적이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부는 김남국 의원이 자신감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나는 제공 안 하고 그냥 압수수색 영장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 가지고 드러난 거는 내가 법적으로 이제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그 내용 가지고 공방을 벌이다가 거기서 용케 이제 입법의 미비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면 나는 그러면은 뭐 죄 알겠습니다. 없었잖냐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전략을 세우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충분히 거래소에서 자료 제공이 가능한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뭐 이런저런 거짓 해명 논란 때문에 아직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자체에 대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